네, 이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작년에 비타 잉글리시 여광스럽게 비타 잉글리시 라이팅 강의를 맡았던 박주필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나이를 먹은 만큼 인생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젊은 사람이 또 나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가 올해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2명의 애 아빠가 됐거든요. 근데 한 명 있을 때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공휴일이 괜히 싫어지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올해도 비타 잉글리시 쪽에서 라이팅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다시 숙성시켰던 강의를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강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좀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 혹시 작년에 비타 잉글리시 쪽에서 했던 라이팅 강의를 들어보신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작년에 라이팅 강의 하셨다. 네, 한 2,000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손 드신 분들은 한 10대분 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새로운 분이 계시니까 몇 가지를 더 좀 설명하고 같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목동에서 라이팅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6년 동안에 학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라이팅 하면서 찾았던 그런 노하우를 공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라이팅 강의 들으시면 바로 수업에 100% 적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라이팅 강의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선생님들, 그리고 라이팅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도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100% 실전 노하우의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에 앞서서,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자, 혹시 생일이신 분 계시면 오늘이 생일이다. 한 분 계시나요? 자, 혹시 오늘 토요일 좀 특별한 날이다,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다 혹시 계신가요? 특별한 날이다. 자, 생일 빼고 정말 특별하신 분은 저번에도 제가 2분은 무료로 드렸지만 영작도 알고 보니다 한작 이게 지금 20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좀 특별한 분들에게 제가 하는 걸 무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날이다, 나에게 오늘. 생일 외에 없으시? 네. 박수 소리가 작아서 별 특별한 날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은 끝나고 제가 오늘은 QPR의 박지성이 11시에 EPL 개막전 뛰는 날입니다. 네, 분명 이제 축구를 좋아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뭐야, 라이팅 강의를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그런 박지성에 대한 이미지는 라이팅보다 더 중요한, 와이프가 들으면 좀 싫어하겠지만 와이프 동급? 아니면 와이프 다음? 이 정도까지 좀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늘을 좀 많이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러면 제가 박지성의 이야기를 꺼내드린 이유는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를 뛸 때에는 이미 판이 깔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박진영 선수가, 진단일 수도 있겠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를 한다 했을 때, 티셔츠를 팔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6년이라는 지난 시간을 보면 박지성은 티셔츠를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티셔츠 주인공에 대한 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가영어능력평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영어 교육의 흐름이 라이팅 쪽으로 넘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피킹하고 라이팅 쪽으로 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팅 쪽으로 너무 티칭 쪽으로 대한 노하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롤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팅을 바로 이렇게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라이팅을 해도 될까? 라이팅만 하면, 아니면 라이팅을 메인으로 하면 학교 내신이 안 된다. 너무 빠르게 아닐까? 그리고 라이팅을 잘한다고 다른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제가 6년 전에 들었다 생각죠. 하지만 오늘 1시간 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결과를 뽑아낼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나도 라이팅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될 것 같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1시간 반 강의가 성공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대한 방법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자, 1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영어 능력평가 쓰기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인데요. 1강에서는 2급 예시문항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3급 예시문항, 그 다음에 2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리딩 앤 라이팅을 가지고 수업을 전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재밌게 수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본 여기 보면 오피니언 라이팅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말은 뭐 저널 라이팅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독립형, 조금 어려우면은 토플에서는 뭐 인디펜던트 라이팅이라고 하지만 아주 주제를 가지고 쓰는 라이팅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강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니팅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간단한 샘플은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위에 네모 박스 보이시죠? 위에가 2급이고 밑에 게 3급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국가영어 능력평가 2, 3급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2급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고 3급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다 알고 계시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부끄러우시군요. 강사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한데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훈장마을하고 전국적으로 라이팅 강의를 하면 맨날 하는 강의지만 가장 힘든 게 선생님들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뭐 이미 학생이니까 뭐 그냥 재밌게 하거나 그냥 웃기면 되거든요. 선생님들은 웃기기도 좀 애매모하고 그 다음 강의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충분히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일단 2급 내용은 아카데미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쓰기 파트만 제가 구성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글쓰기, 그 다음에 자기 의견 쓰기. 시간을 보니까 15분, 20분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급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죠. 밑에 한번 가볼까요? 3급은 아카데믹한 부분이 25%에서 30%, 그 다음 70%가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좀 애매모하지만 토플이 2급, 토익이나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당하는 시험이 바로 3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위에 나와 있는 2급은 뭐 일상생활에 관한 글쓰기, 뭐 자기 의견 쓰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밑에 가보니까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그림의 세부 묘사하기, 편지 쓰기, 뭔가 복잡하고 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 가보시면 5분, 5분, 10분, 15분입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아하, 3급이 좀 더 어렵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급은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2급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 3급에 대한 샘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2급에 대한 실제 샘플이거든요. 니트 공식 사이트, 교육부에서 오픈한 니트 공식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타이핑 해온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거 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공개 강의를 하거나 사적인 이유를 쓰면은 처벌에 한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마음에 그냥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2급의 첫 번째 문항이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한 후 다음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60에서 80단어를 쓰시오. 자, 참고로 제가 라이팅 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80단어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진짜 오래 걸리면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시험이거든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주제 한번 가보실래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니? 그 직업을 묘사해볼래? 왜 그 직업을 갖고 싶니? 질문 자체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사이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6, 80가 쓰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두 번째 가보면 도시생활의 장단점의 내용을 정리한 거다. 보니까 어드밴티지하고 디스어드밴티지 둘 다 있죠. 이미 아웃라인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세 번째 서포팅 디테일이 빠진 부분을 너의 아이들을 집어넣어 써라. 몇 자죠? 120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가영어 능력평가 3급이 아니라 2급에 대한 샘플이에요. 어렵죠? 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드셨어요? 아, 어렵다. 어려워서 특별 과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학생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국가영어 능력평가를 처음에 어렵게 되면 학원이 좋겠죠.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교육에서는 라이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진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되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죠? 학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에 있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타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몰고 가면 나중에 바뀌겠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를 이렇게 좀 해볼 때 수능에 바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외국어 영역 문제가 지문이 짧았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2000년도가 2001년도부터는 문제양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리딩 패스장이 넓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문제의 종류를 바뀌고, 다시 말하면 수능에서 국가 영어 능력평가의 문제를 완전 바꿔서 새로운 유형의 시험을 적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연습, 웜업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이 제가 좀 태어난 3, 4년 되지 않을까. 공교육도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2급 같은 경우에는 80단에서 120단어인데, 120단어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10분 안에 쓸 수 있는 단어가 120단어입니다. 좀 고른 학생들은 20분, 25분 정도, 2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20단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시작이고, 2, 3년이 지나면, 정도 4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에세이의 포맷대로 200자 쓰시고, 250자? 300자? 계속 발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번 국가영어 능력평가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이러한 분위기로 교육이 진행이 되겠구나. 어떠한 분위기요? 쓰기와 말하기 중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면 뭐 네임별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렇게 신성적인 떨도 별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뛸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이미 다 만들어진 상황이라 이거죠. 근데 QPR이라는 하위 팀에서 뛰게 되면 자기 스스로 네임밸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팀을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라이팅 분위기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라이팅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하는데, 그리고 할 건데 라고 생각만 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3, 4년 지나고 나서는 따라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번 국가영어 능력평가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뭐냐, 아하, 이제는 라이팅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나도 라이팅 강사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3급 샘플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래 사이트에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용만 넣어놨습니다. 수업 이후에 친구가 같이 운동을 하러 가는데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다. 과학 실험, 야구 경기 시청, 생일 케이크. 이거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두세 개의 문장으로 쓰시오. 두세 개의 문장은 지금 흔히 라이팅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 그 다음 내가 라이팅을 가르쳐봤어요 라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문장 만들기죠. 쉽게 얘기하면 1형식부터 5형식 만드는 거. 이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세 문장만 쓰면 돼요. 몇 단어요? 25단. 어려움 없죠? 그 다음 갈까요? 다음은 학교 체육관의 사람의 행동을 묘사한 거다. 자, 1, 2, 3, 4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사진을 보고. 어려운 거 있나요? 없습니다. 왜? 이미 문법에 대한, 문장 완성에 대한 구조는 나와 있고, 보캐블러리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3급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 가볼까요? 조금 어려워요. 40단에서 50단을 써야 돼요. 다음 정보를 활용하여 친구를 초대한 이메일을 작성하라. 50단으로 쓰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1, 2, 3은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다. 각 그림의 상황을 묘사하고 그림 3의 내용을 추론하여 쓰시오. 기념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그림, 물건을 깜빡 잊고 다른 곳에 놔둔 그림.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 다르게 4번 항목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라이팅 포커스는 뭐냐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은 없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라이팅을 해보니까 국가영어 능력평가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한편으로 어려운 게 뭐냐? 일단은 재밌는 건 우리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라이팅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많이 이렇게 깼어요. 저희가 라이팅 하면 떠오르는 게 문법적으로 잘 쓰는 거잖아요. 문장을 잘 작성하고. 그리고 중등부 영어 소수평가는 문법적으로 컴마 안 찍어도 틀리잖아요. 근데 국가영어 능력평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배제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추가한 거냐? 추론, 상상, 문단, 논리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둔 거죠. 지금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국가영어 능력평가 데이터가 쌓이고 2, 3년, 4년, 5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팅 구조적으로 쓰는 것, 라이팅 생각하는 것, 라이팅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4번 항목을 보서 아시는 뭐냐면 아하 간단한 상급이라는 유형을 통해서 점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표를 보시면 제가 2, 3급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출판하고 있는 라이팅 교재의 국가영어 능력평가 내용을 보니까 크게 4가지로 공통분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 2급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글을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주제가 나온 상태에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한 장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글을 쓸 수 있는 소스를 다 제공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주제만 던져주고 글을 쓸 수 있는 라이팅 부분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글을 쓸 때는 지금 수조 보실래요? 스톡자가 1, 2, 3은 컨클루전이에요. 글에 뭐가 있죠?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여준 상태에서 글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국가영어 능력평가. 저희 솔직하게 국가영어 능력평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라이팅, 스피킹 이쪽에 포커스를 두자 이거예요. 국가영어 능력평가는 시험이잖아요. 토익도 시험입니다. 토플도 시험이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막 2, 3년 살다 온 애가 있어요. 막 문법을 선생님보다 더 잘하고 발음도 뭐 너무 잘해 선생님이 기가 주는 학생이 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학교 내신 100점이 안 나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영어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이지 영어가 아니거든요. 토플도 마찬가지죠. 토플도 막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토플 유형에 맞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토플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토플을 열심히 하는 학생도 토익의 유형의 학습을 공부하지 않으면 토익이 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영어 능력평가의 라이팅 쓰기도 시험입니다. 시험을 위한 영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포커스를 될 건 뭐냐면 라이팅. 나도 라이팅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는 후장마을에서 공개 강의로 나는 라이팅 강사다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가수다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해서 임팩트가 좀 없더라고요. 나는 라이팅 강사다. 그래서 제가 바꿨죠. 너도 라이팅 강사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라이팅 쪽으로 국가영어 능력평가, 국가영어 능력평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도 한번 라이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응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고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1년 동안 라이팅에 접목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라이팅 강의를 항상 하면 선생님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라이팅 강사가 되고 싶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1주, 2주 뭐 내역이죠. 보이를 모르는 학생한테 서로 걸로 설명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나는 라이팅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머리가 체질이 아직 라이팅이 아닌 것 같아라고 계속 발을 빼시면 안 되겠다 이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바로 라이팅의 국가영어 능력평가의 기본적인 포맷은 문장 작성 능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을 작성 못하는데 문단이 작성이 안 되겠죠. 문장 작성입니다. 당연히 상급을 기초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구조에 맞는 글쓰기. 자, 이 부분에서 바로 라이팅에 대한 가장 큰 딜레마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글 쓴다는 건 뭘까요? 서론론론 결론 옷만 입으면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에요. 다 천재들입니다. 대전 1등, 대구 1등, 목동 1등, 강남 1등 다 천재들이에요. 제가 수업을 딱 합니다. 죄송합니다. 쩔었어.
혹시 제가 말하는 쩔었어의 의미를 의미하시는 정의할 수 있는 분 아시나요? 와, 쩐다. 아이들 많이 사용하죠. 6년 전만 해도 제가 제일 처음에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질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질. 근데 이해를 못해서 제가 학생한테 야, 질이 뭐야?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다. 즐거운 뜻이고 그래서 즐거운 뜻이랑 이해하고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어떤 건 어떤 건 무슨 뜻이라고 계속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아이들한테 질의문이 물어봐도 100% 정의를 내는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3개월 동안 질이라는 분야에 살다 보니까 질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아, 됐습니다. 신경 끄세요. 됐거든요. 싫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질이. 아, 그런 거구나. 그러고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한국 왔습니다. 근데 질이라는 문화가 없어지고 학생들에게 새로 생긴 용어가 뭡니까? 낚였어, 이러는 낚였어. 막 수고한다. 어떤 학생이 막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 뭐하냐? 선생님, 너 뭐하는 거야? 몰라요, 이거? 모르는데. 낚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낚였어.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야, 낚였다가 무슨 뜻이야? 선생님 좀 낚였다 무슨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저한테 속았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낚였구나, 내가. 그리고 나서 2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 또 새로운 문학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쩐다요, 쩐다. 참 아이들의 그런 유행어가 많이 바뀌긴 하는데 혹시 쩐다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신 분 알고 계신가요? 쩐다. 아이들이 와, 쩐다.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문화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쩐다를 정의 한번 해볼래? 진짜 쩌시네. 쩐다. 근데 한번 재밌는 건 이 쩐다는 두 가지로 다르게 사용되더라고. 우와, 쩐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쩌네. 이 와, 쩐다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긍정이에요. 쩐다. 얘는 부정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냥 언어를 그냥 놔두지 않죠? 여기에 살짝 하나의 단어를 붙입니다. 뭐죠? 아시는 분? 개쩐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들이 참 안 좋은 대상으로 많이 나오지만 쩐다가 아니라 개쩐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라이팅이 쩔어요. 두 가지 의미의 공통점을 갖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쩔어요. 어떻게 해? 해본 적이 없어. 해파가 아닌데 어떻게 해? 수업을 들었어요. 박 선생님, 저희도 이제 비타인글리시 이제 한번 뭔가 실습을 한번 해야죠. 라이팅 한번 명수 갔다 왔으니까 라이팅 다음 시간부터 계획해서 한번 해보시죠. 쩌네. 쩔죠. 못합니다. 한 번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한 학기, 두 학기 끝나면 이 쩐다가 우와, 쩐다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하고 인터랙션이 생기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1년이 지나죠. 바로 이제 선생님이 개쩐다의 존재로 부각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들을 때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진짜 선생님들 중에서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분명히 나의 수업에 만족할 거야. 왜? 아이들 표정을 보면 아시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막 액티브하고 저요저요 하면은 이 녀석이 나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 역시 훌륭한 강사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종이 띵띵띵 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냥 아이잖아요.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막 정신교육을 해요. 너 숙제 안 해요? 할 거야? 진짜 웃겨. 선생님이 어릴 때는 막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받아들이죠. 그래,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종이 침과 동시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 시간에 되면 얼굴만 똑같이 새로운 뇌를 갖고 온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맞는 것 같아요. 좋아. 별거 안 되는 거.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겠어. 내가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라이팅에 대한 이 지역의 선두권을 잡아보겠어. 거의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10명 중 9명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자, 식권 구매하시고 식사하십시오 하면 밥 먹으면서 이미 다 잊어버리게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안 해보셨고 시작이 어렵고 그리고 막상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외부적인 자극입니다. 너 이번 1등한 엄마가 아이폰 사줄게. 너 이번에 조용하는 선생님이 상품권 줄게. 외부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움직인다 이거죠. 이 외부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국가 영어 능력 평가랍니다. 이미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외를 하신 선생님이나 수업에서 오랫동안 수업하신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머 리딩, 그 다음에 리스닝 가지고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걸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다 하고 있거든요. 방법이 별로 거의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좀 더 어려운 질문을 좀 더 재밌게 가르치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이팅. 이미 외부 자극은 던져졌죠. 국가 영어 능력을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럼 이제 라이팅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동기부여를 받으신 것만 가지고도 50%는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사진 분석 능력 및 추론입니다. 저번에 제가 작년에 국가영어 능력평가에 대한 사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그냥 이따 아이필 타워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아이필 타워를 하나 딱 보여준 다음에 이 빌딩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막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영어 능력평가의 3급을 가보니까 사진 분석 및 추론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사진 가지고 뭔가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 2, 3, 4,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자, 지금 있는 교재는 빌드 앤 그로우의 리딩 소스 첫 번째 파트,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학생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리딩 방법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리딩 스크립트 있으면 같이 읽거나 해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좀 고등부는 이거에 대한 어법이나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잡아주죠. 그리고 좀 나가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아웃라인 잡고 얘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 전 스크립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영어 능력평가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죠? 문장 작성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비타에서 사용하는 교재들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문장 작성으로 200%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200%. 그럼 어떻게 하시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요거는 학생들이 참여도가 선생님들이 좀 안 믿겠지만 한 95%? 좀 과장하면 100%까지 수업 참여도가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바로 수업에 활용하셔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진행되냐? 리딩 스크립트 나옵니다. 나오면 학생들과 똑같이 해석을 하죠. 얘를 RW1, Reading and Writing 첫 번째 파트라고 한다면 첫 번째 파트가 뭐냐? 리딩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고 기본 문장 작성에 대한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딩을 활용하는 순서는 단어를 활용하고 표현을 활용하고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만든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 부분을 한국말로 해석을 적어줍니다. 근데 한국말 해석을 보니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무대 위에. 어순이 영어 어순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들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음악을. 한국 어순이 아닙니다. 그럼 일부러 얘를 영어 어순이 한국말로 하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대에 앉아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리딩 지문이 아닌 그냥 문장을 쓰려면 주어 동사의 위치를 몰라요.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리딩 지문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딨죠? sit. 얘가 동사다. 동사라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어는 뭐예요? dressed up performers. 무조건 이래요. 그래서 어순을 한국말로 쪼개주는 겁니다. 리딩 지문에 대한.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럼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PT로 만드셔가지고 한 PPT 슈트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무대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문장을 다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트에다 영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영장이 끝나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 학생들하고 바꿔서 점수를 매깁니다. 책을 보고. 그래서 맞는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 해가지고 점수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단어 또는 단어나 스펠링 하나 틀리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틀리면 1점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1점을 까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점수를 기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저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학생들은 무조건 다 경쟁이에요. 은근히 스릴이 있거든요. 자기가 배웠던 거를 바로바로 점수화시키는 거. 자기가 리딩 시간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이 리딩을 하기 위해서 집에 숙제를 해야겠죠. 단어도 찾고 해석도 하고 수업 시간에 검증하고. 그 다음은 이 지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또 라이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수는 어떻게? 한국말로.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작업이 완성되냐면 주어 동사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요. 예를 들면 형용사구나 부사구에 좀 복잡한 상황은 일단은 좀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만 이렇게 훈련을 해도 학생들이 문장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그들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콘서트는 더 격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 문장 작성하는 데 리딩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가 끝나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무대에 한다면 학생들한테 자 얘기해봐. Dress the performer, sit on stage 하면은 끝나죠? 그럼 한 명 시키는 겁니다. 시작! 근데 만약에 dress up 그만 옆에 그래서 끊기지 않고 나올 때까지는 스피킹이 끊기지 않고 나올 때까지 계속 시켜요. 그러면 제가 5학년 학생들을 첫 문장을 해보니까 한 6번에서 7번 정도 돌리니까 끊기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스피킹하고 라이팅 세트로 같이 가잖아요. 라이팅 부분은 스피킹으로 바로 접목시키면 돼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문단을 나눠서 이쪽 분단 같이 하나 둘 셋 시키는 거죠. 근데 이쪽 분단이 뭔가 느리고 끊기다 그러면 이쪽 분단에 점수를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리딩 지문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장 작성이 끝나면 저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죠. 연습이 끝나면 시험을 또 봅니다. 라이팅은 2번 하는 거죠. 똑같은 걸 또 보여줘요. 쓰세요. 그럼 학생들이 처음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이 되냐? 이렇게 점수화 시킬 겁니다. 바로 그날 공개하시면 돼요. 신웅식이라는 학생이 이 리딩 해석 점수는 학생들이 해석한 거를 점수 매기는 거예요. 한 개 해석이 틀렸다. 1점 까는 거. 그래서 점수를 씁니다. 그러면은 쓱 보니까 박주풀 학생이 점수가 제일 좋네요. 선생님 말을 제일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점수가 기입이 되죠? 그럼 여기 라이팅 1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리딩 스트립에 대한 해석을 보여준 상태에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럼 학생이 78, 60, 75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의 100% 라이팅 2단계에서 이미 자기가 썼던 거 채점하고 선생님들이랑 검사하고 2번째 가면 점수는 거의 99%는 다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이거죠. There are two cats. 엄청 쉽지만 데어인지 데어라고 구분 못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헷갈려하죠. 근데 이건 조금 어렵게 한다. There were 하면 또 힘들어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뭘 심어주는 거냐면 너도 실력이 늘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석하고 RW 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복습한다면 시험으로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 나도 문장을 쓸 수 있네? 나도 가능하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점수폭을 보면 85에서 95, 그 다음에 70, 60에서 70 이런 학생들은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돼요. 아, 엄마 나 라이팅 시험 봤는데 10점이나 올랐어.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10점 오는 겁니까? 잘 외운 거지. 근데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리딩을 통해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사진적인 부분이에요. 사진적인 부분.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도 사진회를 통해서 좀 길게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혹시 여기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카메라 렌즈 사진이잖아요. 자,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라이팅 시험을 보는 학생들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120단어로 30본론 글을 쓰십시오. 자, 써보세요, 선생님들. 이 사진만 보고. 120단어입니다. 선생님들도 막막한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명작도 알고 보면 한 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드린 게 뭐냐면 사진을 분석을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자. 여기서 바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뭐냐?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과 인터랙션을 끌어내는 거죠. 어떻게 끌어낼까요? 아까 전에 이 파트 기억하시나요, 선생님들? 왜 보시죠? 이 부분을 사진을 가지고 활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념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그림, 물건을 깜빡 잊고 다른 곳에 놔두고 그 다음은 뭘까요?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사진 묘사에서는 사진을 가지고 추론적인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론적인 부분.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은 됐고요. 자, 사진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사진을 딱 봤을 때 글이 쓰고 싶어져요, 선생님들? 지금 옆에 뭐 기본 샘플 문장하고 단어가 나와 있긴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왔다고 친다면 이 사진을 가지고 글을 120자, 더 많게는 200자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씁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팅을 국가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라이팅을 제대로 가르치고 라이팅 학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면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이 문장을 아주 천자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천자도. 그럼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당연히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찍었을까요? 혹시 여름에 찍었다라고 얘기하신 분 계신가요? 여름. 이거는 합성이다. 증명할 수 있으신 분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합성이다. 아니면 여기는 세트 촬영장이다. 그럼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뭐 어떤 정보를 전달드리기보다는 그냥 학생한테 이렇게 설명한다는 말씀.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리딩 지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1 더하기 1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과정이 나옵니다. 추론의 문제는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추론 문제죠. 리딩에서는 1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 1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1 더하기 1에 대한 답은 없죠. 하지만 답은 몇이죠? 와, 2. 훌륭하시네. 2죠.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 자체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론을 끄집어내는 거죠. 요 사진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왜 찍었을까요? 사진을. 한번 그냥 답은 없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추론만 하시면 돼요. 왜 찍었을까요? 놀러 가는 가족 사진. 학생과 선생님의 공통점을 선물을 주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제가 6년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일단은 그 사진만 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 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왜 찍었을까요? 제가 여쭤봤을 때 두 분의 선생님이 뭐 가족 아니면 추억 때문에 했는데 이거 이외에 더 강력한 사진을 찍은 목적을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갑자기 발표를 막 하죠. 역시. 네, 선생님, 예, 말씀하셨어요? 근거를 대주시겠습니다. 근거를. 그냥요 이러면 안 돼요. PD 와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 뒤로는 막 예, 오라고 가까이 하잖아요. 네. 아웃도어 쇼핑몰 근거를 좀 내주십시오. 온가족이 다 살 수 있는. 예, 관객들의 자 아웃도어 쇼핑에 대한 이거를 만들기 위한 건 괜찮다 하면서도 괜찮다.
옆에 있는 선생님만 번쩍 드시, 다른 선생님들은 고개를 막 떨구시는데. 네, 일단 또 있으신가요? 화보요? 어떤 화보죠? 아웃도어 겨울 코팅 같은 거. 혹시 같은 데서 일하시는 선생님 있으세요? 겨울 달력 왜죠? 자, 그러면은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발표를 들으신 선생님들이 평가하겠습니다. 겨울 달력을 위한 화보 촬영이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예, 손 내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두 분만. 이 사진은 어떤 목적으로 찍은 것 같다. 가족 사진이다. 일단은 너무 무난하죠. 네, 괜찮긴 하죠. 근거를 한번 더 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분이 뒤에 있는 노란색 이분이 엄마라는 얘기죠. 뒤에는 아빠. 근거는 뭐죠? 크니까? 저는 삼촌 이모로 봤는데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지금 있는 과정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1시간 반 가지고 라이팅 강의가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은 이제 만만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 제 강의의 기본 베이스는 한글을 잘해야 영어를 잘하는 게 베이스거든요. 작년에 강의를 드신 선생님들은 그냥 과거에 1년 전의 기억을 조금 이렇게 되새기시면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지금 거의 한 5분의 4 정도 아니면 한 10분의 한 8 정도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강의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글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저 가운데 여기 선생님, 네, 극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혹시 죄송한데 좀 왜 영작을 잘하는데 한글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뭔 이유가 있습니까? 한글과 영어가 둘 다 언어이고요. 언어 자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개념 자체는 영어는 한글이 똑같아요. 여기 부연 설명 하실 수 있는 선생님. 배경지식이 네. 가지고 있는 네. 혹시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생들 중에서 나는 이 학생과 이야기한 말싸움을 져요, 이런 학생 있나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이 학생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얘한테 맨날 져요, 말싸움을 져요, 이런 거 있나요, 선생님들? 없습니다. 그죠?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이렇게 발을 잘해도 슈팅이에요. 그죠? 제가 3일 전에도 학생들하고 막 수업을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였냐면, 뭐 다른 얘기지만요. 주제가 뭐냐면 글로벌 워밍이 심각합니다. 막 그냥 폴라웨어가 막 살려주세요 막 발버둥치는 극한 상황이에요. 저는 저딴 시기에는 학생들이 글쓰기 주제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인폼을 주기 위해서 막 북극곰이 막 배성을 지는 사진과 그다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게 글로벌 워밍이 심한 거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배경지를 줬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글로벌 워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라! 심각하게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막 웃으면서 저를 딱 째려보면서 한 말, 선생님 방법을 정말 모르세요? 그래서 너는 알고 있니? 5학년입니다. 선생님 북극에는 뭐가 있죠? 물어보는 거죠. 자기 말에 의도된 이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글쎄 북극곰이 있겠지? 그거 말고요. 북극곰은 어디 살죠? 빙하에 살지. 다 알고 계시네요. 거기다가 얼음을 갖다 놓으면 되죠. 녹으면 얼음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 혹시 지금 글로벌 워밍이 심한데 글로벌 워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 얼음을 얼려서 북극 남극으로 옮기는 걸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노벨상감이다 이런 분 계신가요? 어른들은 딱 들어왔을 때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이 맑지 않으니까 다 내 탓이라고 하겠지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반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정말
걸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진 묘사에 대한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볼 때는 완전 유치하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맞아요. 그럼 누가 맞죠? 아이들이 일단 맞는 겁니다. 아이들. 그럼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사진 묘사를 통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발표 선생님이 이 사진은 가족 사진이다라고 했어요. 가족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왜 가족 사진인지에 대한 디스커션을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근거를 대봐. 일단은 뒤에 서 있는 머리를 짬매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기 확실해요. 그죠? 엄마가 저기 이렇게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저기 쪼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덩치가 좀 작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노란색을 입고 있는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커요. 그리고 앞에 남자를 잡고 있는 이 손이 살아있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 느껴지면 또 제가 또 때론 다른 근거를 내야 돼요. 딱 봐도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적인 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을 앞에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명이 일단 밀착해서 앉아있잖아요. 남남기름이 밀착을 못합니다. 그죠? 초등학생들은 괜히 수업 시간에 조용히 딱 하면 여학생들은 몇 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남자는 앞에 나와 있는 엄마랑 부부겠죠. 왜요? 다른 여자는 혼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진 묘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밌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학생들이 일단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마구마구 발휘가 돼요. 하지만 그 상상력을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커팅해 주지 않으면 그냥 랜덤으로 튕겨 나갑니다. 옆집 아저씨예요. 왜요? 그냥 그래요.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나는 분명히 사촌일 거예요. 왜? 왜냐하면 혼자 서 있어요. 뭐 이런 거. 근데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될 수 있나요?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사진묘사 파트지만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좋은 글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까 저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비록 영어와 한글의 어수는 다르지만 언어라는 속성은 똑같아요. 전다. 아까 쩐다, 개쩐다. 이런 거 영어에는 없지만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 문법을 잘해야 돼. 잘해야죠. 그 다음에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배경지를 많이 해야 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작 라이팅을 쓰기 위한 구조, 추론, 상상, 분석 이런 부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영작도 알고 있는 한정이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노하우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진, 움직이지 않은 사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움직이는 사진을 이렇게 포즈해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사진 이거 가지고 200자 쓰세요. 못 씁니다.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아닌데. 네, 이게 이거죠. 그러면 살짝 가백을 한번 가볼까요? 이 사진은 왜 찍었을까요? 진짜 단서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빛, 렌즈.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추정 60. 예를 들어서 사진 동호회 홍보. 근데 이건 안 되겠죠. 몰카. 죄송하겠지만 이건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아닌지. 그래서 라이팅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들과의 릴레이션십. 다시 말하면 인터랙션이 문법, 리딩, 그래머할 때부터는 쑥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하다가 만약에 아이들이 눈이 풀리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또 물어보죠. 나오세요. 이 학생의 키는 몇일까요?
라이팅 주제입니다. 쉽지 않을까요? 제가 키 몇일까요? 168. 작아 보이나요? 172. 180? 저는 180입니다, 180. 근거를 대실래요? 제가 180이 아니라는 거? 하차. 마이크대가 150인데 머리 사이즈는 딱 20cm밖에 안 되니까 저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주제는 이 학생의 키는 몇일까요? 그럼 학생들이 막 써요. 쟤는 120. 120은 요 정도거든요. 120은 안 되겠죠. 일단은 168에서 180 사이는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근거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팅 수업이 재밌고 선생님도 할 만한 건 뭐냐면 학생들과 인터랙션 생기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학생도 있냐? 사진묘사 파트입니다. 사진묘사. 이제 글쓰기를 하다가 학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맨날 뭐 똑같은 주제로 글쓰고 그 다음에 재미없게 하길래 제가 어느 날 사진으로 잠자고 있는 학생의 사진 찍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띄워줘. 이 학생은 왜 잘까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반 학생의 자는 모습이 일단 나왔고, 둘째로 내가 아는 친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뭔가 따뜻한 학생들 뭔가 재밌잖아요. 그럼 글쓰기 주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잔 이유는 그 사람만 알아요. 왜 잤는지. 근데 물어보면 이유가 각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잔 학생들 찍어서 올려보니까 선생님이 싫어서. 근거를 대봐. 얼굴 보기 싫은 거죠. 이런 거. 설득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잘까? 선생님이 때렸어요. 왜? 얘가 우는 모습을 들었어요. 뭐 이런 근거를 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진묘사가 재밌는 건 뭐냐면 학생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부분이 사진묘사의 장점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영어능력평가는 시험이에요. 시험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기간만 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라이팅에 대한 롤 모델이 없습니다. 라이팅은 뭐다? 라이팅은 누구다? 라이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이팅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이팅을 해본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때에 대한 방법을 모르죠. 그냥 선생님들 먼저 움직이면 돼요. 사진 하나 찍으셔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제가 좀 도를 넘어서 죄송하지만 일주일 전에는 제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은 진짜 원래 현빈이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학생들이 근거를 대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면 선생님은 현빈이 아니에요. 왜? 일단 눈썹의 모양이 달라요. 제가 원래 이거 수술한 건데 원래 현빈이 이런 눈썹이었어. 되게 바른 거야. 근거를 대는 거예요. 현빈의 눈썹 기준이 있긴 해. 선생님 원래 짧고요. 이렇게 올라 선생님 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사진묘사 부분을 100% 활용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진이 나오면 학생들과 그냥 분석을 먼저 하십시오. 분석에 대한 방법, 사진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진과 움직이지 않는 사진의 맥락은 밖에 보면 이제 제 책의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사진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진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목적이 뭘까? 사진을 추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단어를 찾아내는 거죠. 단어. 그리고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기본적인 국가영어능력평가 상급에 대한 문제의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문단으로 만들면 바로 2급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샘플 한번 볼게요. 지금 사진을 갖고 보면은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대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 아직까지 문장을 못 쓴다.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 선생님들이 이게 밑줄만 치시면 돼요. 그 밑줄은 뭐죠? 단어죠. 단어 찾는 거예요. shoes, boots, hat 이런 식으로. block. 그럼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3학년, 2학년 잘 모르니까 단어를 저희는 찾아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찾아보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까 국가영어능력평가 3급처럼 기본적인 문장만 잡아줘도 돼요. 돼요. 몇 명이죠? 4명. 4 people.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얘는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어를 보시면 뭐 snowfield, family, trees, winter clothes, hat. 혹시 제가 못 찾은 이 사진에서 제가 못 찾은 단어 있나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이 사진에서 제가 못 찾은 건 대상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 점 보이세요? 뭔지 아시는 분? 100% 근거를 대고 100% 정답을 이야기하면 제가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구름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오공 가족인가요? 구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예? 렌즈의 렌즈. 개미굴일까요? 개미굴? 가르치. 좀 크네요, 가르치.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대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힘들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뽑아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샘플 내용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썰매, 이런 것만 찾아내는 거죠. 이런 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빼십시오. 두 번째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있을까요? 썰매 타기 위한 거다? 아니면 이게 밀려 할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치트표 출시한 거다? 그럼 이제 여기에 푸시더 슬라이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대시겠어요? 왜 이 사진은 썰매를 타기 전 단계의 모습이다? 근거를 한번 대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 한 시간도 교육을 안 하는데 벌써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근거를 대는 거죠. 근거를.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가장 샘플이고 작성 과목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행동.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3명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녀가 아빠 뒤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눈이 있습니다. 소년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장갑을 끼고 있어요. 가장 단순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slang, father, 그 다음 arrow, hat, gloves 이런 단어를 찾으면 밑에 앞에 나와 있는 they are wearing, put on, there is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만드셔가지고 블랭크 문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추론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추론해서. 첫 번째 가볼까요? 이 가족은 행복해 보여. 아까 설명했죠. 왜 가족인지에 대한 기본 가족에 대한 배경 들어갔습니다. 이유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함께 웃고 있어요. 근거 자료입니다. 왜 행복해요? Smiling together.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거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because의 이하의 문장은 국가영어 능력평가를 굳이 빗대온다면 추론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추워 보여요. 추워 보여요 한다면 바로 초급이 돼요. 근거를 대요. 왜냐하면 wearing gloves. 춥지 않은데 장갑 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타고 나서 여러 번 타고 나서 자 여러 번이 또 이제 문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자 after riding a sled several times 나왔는데 근거가 뭘까요? several times의 근거가 그렇죠. 그렇죠. 신발이 이미 쩔죠. 이거는 많이 논 거죠. 타고 나서 이 사진은 찍혀졌을 거예요. 그 초급하고 중급보다는 좀 더 고급 단계로 문단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단어 정도면 적어도 150단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영어 능력평가 2급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보는 학생이 이거 쓸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한 90% 이상 활용하셔야 할 단계가 바로 용지 활용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용지 활용하기 단계.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뭐 writing map, pre-writing, brainstorming, introduction, body 1, 2, 3, conclusion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에 무슨 패러그래프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시중에 많이 깔려있는 라이팅 용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 라이팅 용지를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신지에 대한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지 활용은 뭐냐?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문장으로 쓰는 단계. 그 다음에 문단으로 써서 죄송해요. 문장 두 개나 문단으로 고치셔야겠네요. 풀어답지 못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공하는 단계. 이러한 모든 단계를 라이팅 용지로 200%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여기서 배경을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할 텐데, 혹시 지금 학원에서 라이팅을 가르치고 계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이팅 수업을 하고 있다. 내가 라이팅 수업을 하고 있다. 잠깐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은 계시겠죠. 원장님 몰래. 라이팅을 하고 있다. 해봤다. 두 분, 세 분. 네, 세 분. 그러면은, 제발 많이 들어야 되는데. 라이팅을 하고 싶다. 일부러 손들게 만드는 거 같죠? 하고 싶다. 더 많이 손 안 되면 라이팅 진행이 안 되는데. 더 하고 싶다, 라이팅 수업을. 엎드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라이팅 이 부분만 활용하시면, 비타 잉글리시의 교재를 만드신 분들은 제가 혼나겠지만,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왜 필요 없는지 부분은 강의 중간중간 설명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계신 학원에서 원장님이나 교수부장님이 선생님 다음 시간부터 라이팅 수업을 해주세요. 국어 영어 능력 평가도 있고 우리 학생들의 라이팅 수업의 발전을 위해서 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라이팅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실 게 뭘까요? 남자 선생님들 라이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김 선생 다음 학기 때는 라이팅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 선생님이 그날 가장 먼저 하실 건 뭘까요? 건전하시네. 한잔 하러 가는 거죠? 왜 하필 나야? 만만해?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자, 우습게 되니까 선생님들 잘 알아서. 자, 여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자 원장님들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들었다. 남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보통 여자 선생님들은 네 하고서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자 원장 선생님이 자, 김 선생님 다음 학기 때부터 5학년, 6학년 라이팅 해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몇 단위 헤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여자 선생님? 한 번도 라이팅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비타 잉글리시 선생님들은 건전한 선생님 많으잖아요. 카톡으로 친구에게 말을 걸렸죠. 대박. 나보러 라이팅을 하네. 이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는 게 뻔해. 왜 하필 나지?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살짝 작년 거 리바이벌 한번 하면,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막 3년 동안 이렇게 빡세게 끝내봤어요. 막 페이퍼만 몇천 장 쓰고, 막 책도 막 몇백 권 읽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영어 했으니까 조금 고급 레벨이니까 한국 들어가면, 박사학을 하기 전에 3년만 있을 거니까, 가르치면 토플 고급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국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토플 받으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원장님이 뭐 석사니까 뭐 토플 파이널 리스닝을 해주세요. 역시 나를 보는 눈이 있군. 나름대로는 들어갔죠. 2개월 수업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원장님이 딱 오시더니 일단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처음에 포즈를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감지했죠. 박 선생님 라이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왜 하필 저죠?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100명인데 선생님이 없대. 그럼 저는 이제 생각에 망감이 그쪽이죠. 내 손이 빵꾸가 났나? 뭔가 나를 이렇게 하려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 대상은 그럼 그 대상은 저는 은근히 고등학교 토플 80점 이상의 고급반 근데 초등입니다. 좌절감. 내가 학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구나. 왜 하필 초등 라이팅이지? 그때 생각했는데 초등은 그때 제가 잘못했던 생각이 뭐냐면 초등 라이팅은 데어리지 데어라 I am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초등 라이팅 보니까 제가 이제 푹푹 주저앉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라이팅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냐면 리스닝 연습을 잘해놔야 앞으로 미국 박사과정 하는데 연습을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토플 리스닝 쪽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쩔 수 없죠.
한 다음에 또 오시는 겁니다. 박 선생님, 박 선생님밖에 없어. 박 선생님밖에 없어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초등부 라이팅을 해야 될까요? 한 학기. 한 학기가 몇 개월이죠? 3개월. 그럼 3개월 후에는요, 고등부 파이널 발 토플 라이팅 해줄게. 그러면 상관없죠. 갔죠. 가서 라이팅 수업을 했는데, 라이팅이 아니라, 문법이 아니라, 리딩이 아니라, 글짓기도 아니라, 그냥 전혀 새로운 종류의 영어 학습을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도입한 부분이 바로 라이팅 용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백지의 종이를 줍니다. 제일 처음에 라이팅 수업 시간이야. 얘들아 안녕, 선생님은 박주민 선생님이야. 애들이 짧네. 우리 아빠는 더 큰데. 요런 분위기에서 논리적인 라이팅이 될 거야. 얘들아 글로벌 워밍을 심각해. 너희들 막 50년에 다 죽을 수 있어. 방법은 몇 시 끝나죠 선생님? 자, 이러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라이팅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백지를 준 상태에서 자, 얘들아 한번 써볼까 하니까 그때 쓴 용지의 기본 아웃라인입니다. 타픽 주고 네임 주고 쓰세요. 그러니까 과간이에요. I want to go home now. I hate you because you 문법으로 맞은 몰라요. You not handsome. 이런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구조적인, 추론적인 라이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이팅 수업을? 그냥 지금 답답한 마음이 좀 생각나서 미치는 노릇이죠. 3개월만 버티자. 어차피 얘기는 건너가야 할 단계. 3개월만 버티자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도저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만든 용지가 뭐냐? 서론 본론만 나눠주면 논리적인 글을 쓰겠지. 좀 나눠줘요. 서론, 본론, 결론. 어떤 아이? 선생님, 라이팅도 몸이 있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 왜 라이팅도 몸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단어 시험에 몸은 바디인데 왜 라이팅이 바디죠? 본론, 그냥 본론이라고 해요. 그래요? 본론. 어떤 학생은 글쓰기 싫으니까 여기를 그림을 그려요. 머리, 몸통, 다리. 2단계입니다. 요 단계까지 2개월 지났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갑니다. 용지를 또 쪼갭니다. 서론 3줄, 본론 2개. 본론 2개 쪼개는데 first of all, 첫 번째 이유. for example, 예, secondly, 그 다음에 for instance. 이런 식으로 나눠줘.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학생들이 못 쓰겠죠. 그죠? 선생님 왜 라이팅에 몸이 있어 이런 학생들도 어떻게 논리적인 글로벌 워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셀코를 쓰지 않고 리니어블 에너지 소스를 사용해요.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뭐로 쓰게 했을까요? 한글로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영작도 알고 한작입니다. 영작도 알고 한작. 한작이라는 표현이 진짜 촌스럽거든요. 한작이 없어요. 한작이 영작이지 영작. 한국 다 쓰잖아요. 한작. 여기에서 기록된 겁니다. 학생들이 한글로는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씁니다. 서론, 본론, 결론. 한 달이 지났어요. 뭔가 글에 대한 구조가 잡혀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죠? 국가 영어 능력 평가 2급의 120단원 에세이 파트가 돼요. 잡아주시는 거죠. 선생님들 지금 가르치는 대상이 혹시 고등부 계신가요? 고등부? 네, 중등부, 초등부. 저는 초등부 선생님들이 좀 많으시고, 그 다음 중등부인데, 자, 이렇게 라이팅 수업 한 학기만 하면 국가 영어 능력 평가 만점 나오죠? 한 학기만 하면. 두 학기. 너무 짧은가요? 자, 1년만 하면 글 잘 쓴다, 1년. 믿음이 없으니까. 2년만 하면 얘는 라이팅 달인이 된다, 2년. 3년. 좀, 2배수 가서 6년이면 쓰겠다. 너무한 생각. 6년으로 라이팅 하는데 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반드시 늘어요. 일단 샘플 제가 보여드리겠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 그럼 선생님들이 해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라이팅 강의를 초등부를 거부한 이유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도 수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겁나는 거죠. 초등학생들 막 선생님, 네, 선생님 이러는데 얘들아 논리적인 거 뭐예요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발 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라이팅을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용지를 맡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자신감이냐? 아, 대열 이즈 투 보이즈 학생들도 서론본론 결론의 구조적인 글쓰기는 교육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게 시키는 거죠. 한글로.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론은 몇 칸만 쓸까요? 몇 칸만 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 둘, 셋. 무조건 몇 칸만 쓰죠? 와, 역시 세 칸이죠. 왜 세 칸만 쓰냐면 이게 구조자료 훈련입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무조건 서론은 세 칸만 쓰게 합니다.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한 줄 쓰는 학생은 두 줄을 더 쓰게 시키면 돼요. 물론 첫 번째도 자, first of을 첫 번째 이유로 무조건 한 줄, 그 다음에 for example은 몇 줄 나눠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과정은 뒤에 영작도 알고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로 갈까요? 그 다음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은 라이팅을 쓸 수 있는 기본 용지예요. 근데 이렇게 2, 3년을 돌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학생들이 주제가 나오면 주제를 대충 해석하고 그냥 쓰려는 성격이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think about global warming? It's bad. bad인 것도 모르는 거야. First of all, I think global warming is bad. For example, bad.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훈련이 됐다 싶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논리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는 선생님들도 많은 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사진 묘사 잠깐 했지만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은 180개 안 돼요. 솔직히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 설득이 없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180, 어떻게 180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아, 눈빛은 딱 봐도 아닌데 왜 웃길까 이런 눈빛인데 요쪽 선생님이 제시한 근거가 뭐냐? 얘가 150이에요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150인데 180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못한 겁니다. 라이팅을 쓸 때 이유와 이기점을 되는데 학생들이 완전 과간입니다. 과간.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아빠 왜? 아빠 10,000원, 엄마 2,000원. 논리적으로 되지만 그 학생한테 맞지만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얘를 일명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포인트 박스라고 해요. 포인트 박스. 학생들이 글 쓰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제가 나오면 브레인스토밍을 3단계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르치는 학생이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한글로 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랜덤으로 무조건 쓰는 거예요. 글로벌 워밍 1단계 2분 갑니다. 2분 뚝 그러면 추움, 돈, 콜라베어, 코카콜라, 무서움, 해수면 상승 무조건 글 쓰는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을 쓰게 하는 거예요. 1단계 2분 줍니다. 왜 2분이냐? 얘를 시간을 랜덤으로 주잖아요. 두 개 쓰고 콜라 그래요. 콜라 북극곰 콜라, 코카콜라. 근데 2분이라는 시간을 되면 학생들이 일단 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2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1단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라 2단계죠. 생각을 쓰는 거예요. 랜덤.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뭐냐면 주장과 이유를 쓰는 단계입니다. 그럼 글로벌 워밍이 시리어스 프로블럼이냐? 동의한다, agree, 동의하지 않다, disagree를 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시간이 되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한국말. 얘 역시 2분 갑니다. 그럼 4분이라는 시간이 되었죠. 그 마지막 3단계에서는 주장을 똑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유를 1단계와 2단계에서 고르는 거예요. 좋은 이유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쓰는 겁니다.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일단 낮은 단계는 한글로 쓰시고 그 다음 높은 단계는 영어로 쓰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글쓰기 정리 단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끝나면 글을 쓰는 건데 지금 패러그래프의 1단계부터 4단계에 대한 내용을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지고요. 주제를 쓰고 브레인스토밍이 나오고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뭘 씁니까? 문단을 씁니다. 이게 바로 초급 단계의 샘플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중급 단계는 한글로 생각을 먼저 정리해요. 한글로. 그리고 여기서는 영어로 쓰죠. 단 영어로 쓰다가 학생들이 모르는 거 단어 물어봐요. 선생님 국방부 장관 보좌관 영어로 뭐예요? 그럼 한글로 쓰게 하십시오. 집에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앞에 단계와 그 다음 단계를 비교 한번 해보면 어떤 재밌는 차이를 알 수 있냐. 윗단계, 초급 단계는 에세이를 쓰는 용지, 서포팅 디테일이 본론이거든요. 본론이 몇 칸일까요? 3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낮은 단계 학생들은 이 각각의 본론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논리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칸이 3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칸이 2칸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칸이 더 많이 넓어지죠. 무슨 뜻이냐면 논리적인 설명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모든 과정을 영어로 쓰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단계와 비교할 때 옆에 에세이에 대한 구조의 폼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다 영어로 쓰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 보실 때는 오호 한국말 메리트 있어. 한번 해보겠어. 해보시면 돼요. 혹시 한국말 못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는 라이팅 버브의 노하우는 뭐냐면 초등학생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면 라이팅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썼던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왼쪽은 학생이 쓰는 샘플이에요. 나는 미래를 위해 무슨 꿈을 준비할까요? 한글. 주제에 두 개를 같이 썼네. 원래 추석이 좋냐 설날이 좋냐인데 두 개 잘못 썼네요. 추석이 좋냐 설날이 좋냐? 그럼 이 학생이 포인트 박스로 자기가 뭘 쓸지 정리하는 거예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은 똑같은 샘플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되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단계는 기본적인 라이팅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 퍼스트, 세컨드에 대한 구조 훈련이 끝난 학생이 쓴 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 단어가 한 190자에서 200자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 쓴 그리고 오른쪽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단어인데 한 310자에서 320자가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선생님들이 에이 선생님 좀 나도 선생님들 너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와요? 6개월 하면 나와요. 6개월 하면. 오른쪽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얘는 기본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문법적인 베이스가. 그래서 토플 라이팅 30점 만점에서 원래 18점 나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6개월 지나고 나서 몇 점 나냐면 28점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팅은 문법이 아니죠. 가장 기본은 문법과 익스프레션이지만 글을 글답게 만들고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단을 쓰시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죠? 방법은 구조적으로 쓰게 합니다. 구조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일단 방법을 모르신 선생님들은 라이팅 용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뭐냐? 최소한 써야 될 단어 수를 측정해 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가르쳐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중에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학년 대비 그냥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150단어. 150단어. 6학년이나 조금 욕심내서 180단어. 이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 80에서 100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기준을 잡아준 이유는 뭐냐면 글자의 수를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문장을 많이 써야 뭐가 될까요? 문단이 되고 문단을 많이 써줘야 논리적인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수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단어를 활용했는지, 그 다음에 문법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문법적으로 맞았는지 좀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러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선생님들에게서 영작 English may not be English라는 과정으로 넘어오시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어도 영작도 한작이 좀 있겠구나라는 단계에 들어서면 제 경험에 놓고 본다면
아마 선생님이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라이팅 강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1시간 반 좀 짧은 기간인데 짧은 시간에 제가 결론은 뭐냐면 혹시 그거 아시죠? 학습 동기 유발. 자체적으로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라이팅에 대한 동기 유발을 먼저 하시고 라이팅을 먼저 발을 떼셔야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은 전국에 라이팅 강사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훌륭한 큰 프랜차이즈 정, 청, 훌륭한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라이팅 강사 없어요. 왜? 제가 전국에 강의를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행동하시잖아요. 그러면은 100% 장담하지만 라이팅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1단계가 뭐냐? 영작은 뭐예요? 한작입니다. 한글로 쓸 수 있는 훈련을 잡아주시면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비타 잉글리시의 선생님이자 만약에 저는 뭐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은 영작도 알고품이나 한작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까요? 뭐 제 홍보가 아니라요. 네이버에 라이팅 튜터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라이팅 튜터.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라이팅 튜터 사이트. 들어가서 제 강의도 보시고 다른 선생님들 보충도 확인하시고 선생님 사업에 접목시키면 됩니다. 라이팅 튜터. 들어가서 공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올 때마다 이제 제 책을 갖고 오는데 지금 이제 20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필요하신 분들, 오늘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싶고 영작도 알고 보면 한작이라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밖에 있는 부분을 좀 싼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에 제가 한 1분 정도 오버했는데 뭐 질문 한 분 막 끝내도 될까요?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중에서? 배고프시군요. 예, 아무튼 1시간 반 강의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